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도울 김용옥이라고 잘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는 4.3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4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15 총선 때문에 역사 얘기를 하고 있기에는 우선 당장 현실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4월이 가기 전에 한 번은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도울 김용욱이 한 1년 전에 KBS에서 KBS 초청 강연이죠. 제주도 사람들을 이제 모셔놓고 도울 김용옥 제주 사담을 말하다 라는 그런 프로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현대사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나? 어떻게 이 사람이 현대사, 한국 현대사,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제주 4.3 사건을 강연을 하지? 이 사람이 언제 제주 4.3 사건에 연구 논문이나 하나라도 써봤나?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울이 제주 4.3을 말하다 라는 걸 보고 우선 제가 참으로 교만하다. 한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도울이 그 방송을 보고 저는 대단히 교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 보고 나서 느낀 것은 KBS 연출 도울 김용옥 주연의 쇼,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시대에 영합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주 4.3 사건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은 그냥 풀려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이제 독립국가를 세워야겠죠. 바로 그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통일조국을 외쳤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면 제주 4.3 사건에 동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건에 보면, 남로당에서 뿌린 문건을 보면 단선 단정 반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만의 선거,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만의 어떤 정부, 그런 독립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남로당의 주장이었어요. 왜냐? 분단돼 갖고서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 남로당,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죠. 남로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 이때 제주도 할 때 도는 섬도자입니다. 당시 남당 제주도당은 그 남로당 전남도당의 지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4.3을 전후해서 오르그라고 하는 ORG, 오르그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지도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전남도당의 지도원이 제주도를 오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지도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이제 진압군이
이제 남로당이 4월 3일 그 경찰지서, 그다음에 뭐 우익 인사들 집, 뭐 그 가족들을 기습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진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진압 과정에서 남로당의 문서들이, 잘 정리된 문서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제주 4.3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각 면 단위까지, 각 면 부락 단위까지 그 군대와 같은 조직, 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뭐 하여튼 거기에 그 군대 조직이 형성돼 있어요. 인원은 한 300명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제주도에 있었던 구연대, 이제 국방경비대죠. 그 구연대뿐 아니라 11년대, 나중엔 11년대도 있고, 근데 거기에도 뿌락치들이 이름까지 나와요. 11년대장 박진경 그 대령을 죽인 문상길 중이라고 있어요. 도울은 그 사람을 영웅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실은 남로당 프락치였습니다. 그게 남로당의 문건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울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남로당의 그 치밀한 계획과 그런 무력을 동원한 그런 투쟁이라고 하는 폭동이, 도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참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일조국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뭐 통일조국을 위한 것이었으면 뭐 참다가 견디지 못할 일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서로 악의가 안 맞죠.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폭발한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왜? 남로당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일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지금 제주도민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그 선전선동에 동의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50선거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선거였어요. 그걸 방해한 거죠. 왜? 남로당에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왜 그 50선거 왜 통일조국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의 한국위원회가 그 총선을 위해서 한국에 오죠. 근데 북한 지역으로는 못 갑니다. 왜? 소련군이 막으니까. 소련군이 오지마 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 38도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유일하게 제주도 지역만 빼놓고. 그래서 제주 4.3은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분명합니다. 다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죠. 진압 과정에서 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애꿎게 희생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모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런데 제주도에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누구냐? 어떤 분들이냐? 저기 희생자 명단에 있는 바로 저 사람은 희생자라고 할 수 없어. 왜? 내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니까. 울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저자가 희생자 명단에 가 있다니요.
그러니 제주 4.3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평화와 화해? 아니요. 이분들 가슴속에는 아직도 울분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울 김용욱한테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언제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했다고 이승만을 뭐 그렇게 험하게 폄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세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생겨났어요. 한성 임시정부, 서울이죠. 서울. 한성 임시정부, 노령 임시정부, 준경 임시정부. 그 세 곳의 임시정부에서 모두 다 정부 수반을 이승만 박사로 해놨어요. 나중에 다 통합돼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김구 선생이 그 당시 뭡니까? 그 당시 경무국장이었어요. 도울도 이승만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이었다는 얘기는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훼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중국인으로 변복을 하고 몰래 상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보니까 지금 뭐 정파 간 그런 어떤 다툼으로 도대체 임시정부라는 게 이름만 있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파 간에 뭐 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있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결국은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겠다 싶으니까 구미위원회, 임시정부의 구미위원회로 해갖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승만 박사는 무장투쟁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대국의 그런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독립론은 외교론입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김용욱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한 일도 없다 뭐 하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내원 참, 이런 자가 다 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다, 이승만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없는 나라도. 그렇게 단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도울이 어디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어디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도울이 그 말을 인용한 것은 본인이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인용한 거 아닙니까? 어디다 팔아먹었다는 뜻입니까? 미제국주의에 팔아먹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정말 참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승만 박사는요,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지 않게 만든,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게 만든 주역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 박사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군 가장 큰 주역 2명을 꼽으라면
저는 첫째,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발전, 그 토대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 주인공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는 그 눈이 탁월했고요. 그래서 소련 미소 공동위원회를 방해함으로 해서 소련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공로를 모르고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말을 하다니, 그리고 통일조국을 방해한 것처럼, 그러면 결국 당신이 말하는 통일조국은 뭔가요? 공산화된 통일조국?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옛날의 존경심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 교만과 시류에 영합하는 그 교활함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런 게 문제예요. 시류에 영합하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게 만든 그 역사의 주역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주 4.3은 분명히 말하지만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고, 그 다음에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